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창업 사업 계획서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뭐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사업 계획서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업 계획서라는 것을 뭐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을 것이고 조금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좀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시죠? 여행을 예를 들어서 뭐 1박 2일 내지는 2박 3일 일정으로 해외여행도 좋고 뭐 국내 여행도 있겠습니다마는 2박 3일 일정으로 예를 들어 제주도를 여행을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프로세스에 따라서 여행 일정을 수립하는지 요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뭐 맛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마도 많은 부분 관심 있는 것이 제주도에 내가 가고자 하는 장소 인근에 어떤 맛집들이 있는지 뭐 요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뭐 아무리 좋은 맛집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뭔가 여행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맛집을 갈지 그리고 숙박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그러면 숙박업소를 어떤 숙박업소에 에서 묵을지 그리고 또 가 봐야 될 관광지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관광지는 어떤 타임테이블 시간 순서에 따라서 동선을 이동할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주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아마도 여행 코스를 설계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업 계획서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분야의 창업을 결심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창업을 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고 예산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느 매장 혹은 어떤 시설 이런 부분들을 구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 메뉴라든가 뭐 어떤 제품이라든가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 개발에 노력을 집중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람을 좀 몇 명 채용을 했을 때의 인건비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것이 인제 사업 계획서를 구상하고 작성하는 것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2박 3일 일정에 여행을 계획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서 계획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것 이럴진데 여러분의 어떤 청춘 내지는 인생을 건 창업이라는 것을 실행하는 것에 있어서 뭔가 좀 합리적이고 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창업 사업 계획서 작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저와 함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앞서서 창업을 진행하는 프로세스를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해 보는 게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스텝이 아이템을 탐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앞서서 뭔가 내가 좀 고객이 필요로 하는 뭐 어떤 아이템을 개발을 하고 그것을 사업화해서 수익을 창출해낼 것이다.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시간 투입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이템을 어느 정도 목표 설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 바로 뭐 돈을 자금을 확보해서 매장, 공장을 설립하거나 하는 부분으로 바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너무 무모한 것이고 이 아이템이 과연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아이템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검증을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 최소 요건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MVP 모델을 한번 간단하게 핵심 기능 위주로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선보이는 것. 요게 이제 매우 중요한 아이템 탐색 이후에 우리가 좀 진정성 있게 수행해야 될 단계의 중요한 개념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 검증을 통해서 무언가 '내 아이템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아이템이구나.'라는 부분들에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인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을 정립을 하게 된다. 비즈니스 모델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해 낼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인제 가치의 창출, 전파, 이것을 통한 수익의 창출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하는 거 요 부분이 세 번째 단계에 매우 중요한 스테이지가 될 수 있겠다. 요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비로소 오늘 저와 함께 깊숙이 들여다보고자 하는 토픽인 사업계획서, 비즈니스 플랜의 작성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좀 비즈니스 모델에 입각해서 좀 구체적으로 사업의 계획을 풀어내는 것. 요게 인제 사업계획서의 작성 단계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그러한 목표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이 비즈니스 모델을 어느 정도 정립한 다음에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이제 요러한 절차가 이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사업계획서가 어느 정도 작성이 되면 이 내가 세운 계획들을 현실에서 구현해 내기 위해서 자금, 자원 뭐 요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금을 확보하는 부분들, 뭐 나랑 같이 일을 할 팀원을 확보하는 부분들, 뭐 특허라든가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부분들, 요런 부분들이 인제 창업 자금 등의 확보. 요건 인제 실행에 앞선 어떤 시드 머니를 확보하는 고러한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업 자금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될 텐데요.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들의 아이템에 따라서 쪼끔 다르게 좀 계획이 실행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 뭐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의약품을 내가 개발해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제조하겠다. 그러면 공장이 매우 중요한 제조 시설이 되겠죠. 그리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맛있는 메뉴를 개발해서 매장을 중심으로 해서 판매를 좀 진행하겠다라고 하면 매장을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 뭐 시설 집기류, 인테리어 같은 부분들을 좀 확충하는 부분들이 인제 인프라 구축의 단계들이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뭔가 홍보, 판매 촉진을 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구상하고 실행하는 것. 요게 인제 후행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평가를 해 보았을 때 '아 잘 됐네.'라고 생각하면 시스템을 정립하고 애프터 마켓의 탐색 과정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마도 대부분 이 평가를 통해서 '아 고객이 이런 부분들을 쪼끔 더 원하고 있었구나.'라는 부분들의 보완 및 수정에 그러한 요소들이 발생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러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과 보완의 단계로 접어들어서 비즈니스 모델의 재정립, 사업계획서의 고객 중심적 재확립 요러한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고객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우리 아이템이 뭔가 좀 고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요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창업 프로세스의 일반적인 다이어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함께 사업 계획서 작성 단계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전체적인 틀 속에서 사업 계획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어떤 개념의 정립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술 창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뭔가 기술적 차별성을 가지고 창업 아이템을 설계하고 뭔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이 성공된 안정적인 창업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기술 창업하면 여러분들 어떤 부분이 떠올리십니까? 뭐 4차 산업혁명, 요즘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의 어떤 개발,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여러분들 선뜻 떠오르는 기술 창업의 대표적인 그러한 키워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한번 참고하시라고 여러분들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이라는 사이트를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 포털에서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요렇게 치면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이는 요 페이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 카테고리별로 기술의 영역들을 분류해 놓고 그 영역에 맞는 전문가들의 어떤 시장 기술 동향 보고서를 PDF 형식으로 자유롭게 다운받을 수 있게끔 정부에서 구축을 해 놓은 시스템이다. 뭐 정부라고 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되겠죠. 그래서 보면 AI 빅데이터 분야가 있고요. 뭐 재난 안전과 관련된 분야, 기능성 식품, 뭐 신재생 에너지, 우주 항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여러 기술의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기술의 동향들을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시의성에 입각해서 매년 전문가들의 어떤 보고서에 대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이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을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짧게는 한 50 페이지에서 길게는 한 200-300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아주 신뢰 가능한 그러한 데이터, 그리고 기술의 동향에 대한 콘텐츠들이 잘 실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기술 로드맵을 활용해서 본인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그 아이템에 해당하는 기술의 동향, 시장의 어떤 성장세, 시장의 규모, 요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업 트렌드의 키워드는 뭐 여기 기술 로드맵에 지금 나와 있는 여러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술 창업도 물론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어떤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요소가 또한 매우 중요한 창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될 키워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셜 밸류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로컬에 관련된 뭐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뭔가 아이템의 개발, 그리고 지역의 문화, 그리고 지역의 특화 관광, 요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그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해 내고자 하는 부분들, 요런 내용들을 동시에 좀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 기술 창업의 요소와 사회적 가치 창출의 요소 두 가지가 양날개로 균형을 맞춰서 좀 날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뭔가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창업 아이템은 굉장히 사실은 필요성을 더더욱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 소셜 벤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기술을 가지고 기술 개발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뭐 이런 기업들의 형태를 소셜 벤처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기술 창업과 사회적 가치 창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동시에 생각해 보면서 사업 계획서를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이 창업 표준 사업 계획서를 어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지원 사업에 신청할 때 사업 계획서를 요구를 하는데 그 사업 계획서의 앞부분에는 기술 창업과 관련된 기술적 차별성 요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뒷부분에서 ESG 뭐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건 인제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그리고 어떤 지배 구조 요게 인제 ESG의 줄임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ESG를 어떤 방식으로 스타트업으로서 좀 목표로 하고 사회적으로 뭔가 유용한 어떤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느냐 요런 부분들에도 동시에 좀 요구를 하는 경향들이 있다. 요렇게 좀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과연 우리의 이웃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에 어떤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에 에 의미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계획서 일반으로 한번 들어와서 사업 계획서를 여러분들 왜 작성하십니까? 뭐 뭐니 뭐니 해도 내가 사업을 한번 실행을 함에 있어서 이 어떤 합리적인 절차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구현해 내고 그것을 고객에게 전달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 내는 기본적인 로드맵을 한번 솔직하게 본질적으로 뭐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거. 요게 인제 본질적 목적의 사업 계획서의 작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본질적인 목적도 중요하지만 이 실용적인 목적의 사업 계획서 작성도 매우 중요한 그러한 영역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아마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대부분의 목적이 어떤 투자 유치라든가 정책 자금을 조달하는 것 그리고 정부의 다양한 창업 지원 시책들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실용적 목적에 따라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실 확률이 매우 높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목적을 중심으로 한번 구분을 해 보는 것도 의미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인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들을 한번 집약해서 제가 엑기스로 한번 뽑아 놨다 해도 과언이 아닌 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의 생명은 가독성과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우스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을 때 사업 계획서를 이런 방식으로 꾸몄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여기 제가 기술해 놨듯이 제가 개발하고자 하는 아이템은 쥐처럼 생겼으며 버튼이 하나 혹은 두 개가 있습니다. 밑에는 빨간불이 바닥을 비추고 있고 손으로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보통 컴퓨터와 연결된 선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 나오는 것은 선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컴퓨터를 쉽게 조작하기 위해 만들기 위한 시제품입니다. 요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 사업 계획서를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상상의 나래를 펴게 되는 거죠. '아 뭘까?' 이게 마우스라는 걸 모르고 있었을 때 이 문장을 접하게 되면 아마 가독성 및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의 사업 계획서가 이런 방식으로 쓰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러한 사업 계획서의 작성 방식을 이제부터는 제 요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은 요 오른쪽에서 보는 요러한 방식으로
좀 개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 물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서 레포트를 작성하는 것, 그리고 직장에서 뭔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에도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하나의 기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뭔가 주장하고자 하는 그 이미지를 좀 그려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라는 것의 전반적인 구상도를 하나 이미지로 제시를 하고, 이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마우스라는 것의 특징을 문장이 아니라 단문 형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개조식으로 끊어서 설명해 준다. 요렇게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쥐와 같이 생겨서 마우스라 명명함. 바닥에 광 센서를 적용하여 컴퓨터 조작을 원활하게 함. 유선이 일반적이나 무선으로 개발해서 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광 센서가 적용이 되고 컴퓨터 조작이 어떻게 원리에 따라서 원활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좀 문장으로서 보완해 줄 수 있다면 훨씬 이 사업 계획서를 접하는 그 뭐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심사자가 될 수도 있고 뭐 교수님들이 될 수도 있겠죠. 요런 분들에게 보다 좀 더 효과적으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겠다. 요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는 제발 사업 계획서를 소설 형식으로 쓰기도 어렵지만 읽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방식의 접근 방법을 택하지 마시고 우측에 이미지나 그래픽이나 도표나 요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요 부분에 대한 개념의 이해를 먼저 즉시적으로 상대방에게 드리고 그다음에 이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단문 형식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성을 하는 것. 요게 사업 계획서의 생명인 가독성과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겠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요 개념을 좀 유념해서 작성을 효과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아마도 뭐 구글이라든가 여러 포털을 찾아보면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나 그래픽들을 확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뭐 챗GPT를 선도로 해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서비스들이 굉장히 우리 현실에서 다양하게 지금 구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양한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런 이미지들을 바탕으로 해서 단문으로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임팩트 있게 설명을 하는 그러한 사업 계획서를 구성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아울러 드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업 사업 계획서를 활용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목적 자체가 아마 이러한 프로세스에 입각해서 뭔가 자금을 조달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유치하거나 그리고 뭔가 정부의 지원 시책들을 활용하는 이러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요즘 정부에서 지원하거나 투자를 좀 유치하는 그 프로세스가 대부분 이렇게 진행이 된다. 첫 번째는 지원 시책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 어디서 무슨 지원을 하는지 모르게 된다면 남들은 다 그거 준비해서 활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분들을 저는 현실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이 있었어요?"라고 되묻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죠.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 시책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우리만의 어떤 노하우,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을 확충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건 당연히 어떤 정부 지원 포털이라든가
요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면 뭐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일 확률은 굉장히 많이 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정보를 취득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보를 한번 분석해 봐야 됩니다. 어떤 뭐 공고문이라든가 어떤 그 지원과 관련된 안내 정보들 요런 부분들을 지원 대상이 내가 되는지 그리고 이 지원에 있어서의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심사 방법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가 요즘은 다 정보 공개에 따라서 공고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좀 잘 분석하고 자기가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뭐 전문가들의 좀 도움이라든가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내가 과연 이 사업을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것을 분석이 되었으면 이제는 사업 계획서를 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되고요. 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서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에서 1.5에서 2 배수 정도의 인원을 심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 그 인원이 선정이 되면 이제 다음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데 그다음 단계는 실태 조사 또는 발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사위원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사업 계획서를 한 10분 조금 길면 한 20분 정도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고 심사위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뭔가 최종 지원 대상자가 선정이 되는 뭐 요러한 프로세스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1 차적으로는 사업 계획서를 구체적이고 굉장히 좀 짜임새 있게 구성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목표인 거고 이 사업 계획서를 잘만 작성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우리 대표자분들은 좀 평상시에 트레이닝을 해 놓을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업 사업 계획서를 활용한 자금 조달의 프로세스들을 한번 우리가 그 단계별로 한번 구성을 해볼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 말을 잘하는 거 뭐 남 앞에서 서서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사실은 압박감과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 앞에 선다라는 그 자체는 굉장히 중압감이 일 수가 있는데 뭐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잘하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굉장히 달변이고 남 앞에 서서 말하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분들이 없지 않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없지 않은데 대부분의 경우들은 남 앞에 서서 무언가를 발표하고 뭔가 설득한다라는 것에 많은 부담감과 중압감을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느냐?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결국은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재능을 어떻게 내가 좀 효과적으로 좀 보완하고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 방법들 중에서 제가 좀 추천드리고자 하는 스킬은 남 앞에 자주 서 보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학생분들이라고 하면 수업 과정에서 뭐 발표라든가 뭔가 남 앞에서 뭔가 주장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좀 거기에 참여해 보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들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뭐 더더욱이나 회사에서의 어떤 프로젝트라든가 그리고 팀에서의 어떤 발표들 요런 부분들을 많이 좀 트레이닝을 하면서 내가 쪼끔 모자란 부분들 내가 좀 이 경험들에서 좀 떨지 않고 남들 앞에서 좀 어 일목요연하게 내 주장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노하우들을 현장에서 좀 습득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그런 어떤 남 앞에 서는 기회를 본인에게 좀 열어놓고 제공을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앞으로 어떤 창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발표를 준비하는 전략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책상에 앉아서 여러 동향 조사 보고서라든가 여러 어떤 그 시장의 뭐 규모 뭐 이런 좋은 보고서들을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잘 작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 계획서를 내가 남 앞에서 짧은 시간 안에 설득력 있게 발표할 수 있는 그러한 노하우도 좀 같이 우리가 좀 함양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아울러 드려보는 것이죠. 그래서 창업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이 창업이 전반적인 프로세스 상에서 사업 계획서라는 것에 대한 그 개념을 좀 저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람도 잠깐 쐬고 올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